너 왜 그렇게 예민해? 너는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치마 같은 것도 좀 입고 하면 뭔 예쁠 소리야?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착각한 거 아니야? 네 탓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결국 피해자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38년 발표된 패트릭 해밀턴의 희곡 가스 등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1944년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가스 등이 발표되고 나서 이런 수법을 칭하는 일반 명사로 굳어졌습니다. 가스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잭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아내 벨라 몰래 윗집에 사는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찾기 위해 가스등을 켰는데 당시에는 가스등을 켜면 가스를 나눠 쓰는 다른 집의 불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석을 훔치는 게 들킬 것을 염려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숨겨 아내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며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잭이 보석을 찾느라 위층에서 분주하면 아래층에 있던 벨라가 어둡고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네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아내인 벨라를 타박합니다. 의아하던 벨라는 점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지적하는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서 자아를 잃고 망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어떤 식으로 가해지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대체로 친구나 가족, 배우자,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실수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틈틈이 상기시켜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력을 불신하고 자기가 내려야 할 판단을 가해자에게 맡기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가해자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주변 이들에게 비논리적이고 착각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따지거나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이제 자기 기억이나 판단력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모두 무너지고 타인에 의해 쉽게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에서 가스라이팅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남자친구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하니 여자친구가 거절하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그리고 타인들의 조언으로 인해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검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왜 아직 못했어? 왜 아직도 아이를 안 낳는 거야? 라며 여성이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가스라이팅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에서도 가스라이팅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피해자 비난 문화인데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위로나 지지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 분위기에 피해자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착한 딸 혹은 아내가 되기를 강요하거나 안희정 성폭행 사건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피해자는 갈수록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를 한층 더 높이고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오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자존감을 상실한 채 가해자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자책감과 죄의식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받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다음과 같은 가스라이팅 확인 리스트를 통해 나도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인가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모든 폭력은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또한 신체적, 물리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결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죠.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교묘하게 조정해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가스라이팅. 분명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폭력입니다. 혹시 당신도 가스라이팅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아닌가요?